천연 생약제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항암 기능성 식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돼서 이르면 이달 안에 시판될 예정입니다. 조용호 기자가 전합니다. 항암과 암치료 부작용이나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기능성 식품입니다. 해모힘과 해바통으로 이름 지어진 이들 식품은 생체 손상을 막고 소혈과 면역 증진, 생체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는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 쥐에게 암세포를 투여해봤습니다. 암세포가 계속 전이되는 왼쪽 쥐와는 달리 기능성 식품을 투여한 오른쪽 쥐에서는 암세포 억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이 두 기능성 식품은 해바라기와 당귀 등 우리의 전통 한약재에서 그 성분을 추출했습니다. 생명공학과 방사선 기술로 천연생약제를 조합해 새로운 복합 물질을 만드는 방식을 썼습니다. 각각의 성분들을 분리를 해서 그것의 각각의 효능을 검증한 다음에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다시 그 성분들을 재구성한 겁니다. 종전의 천연생리 활성물질은 항암 효능에 한계가 있고 독성까지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항암 기능성 식품은 여러 성분을 조합해 효능을 높이고 독성은 없앴습니다. 이들 항암 기능성 식품은 원자력 병원 등에서의 임상시험과 병행해 이번 달 안에 시판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용호입니다. 보다 100배의 효과가 있는 획기적인 천연 화장품 제조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녹차와 감잎 등 천연 물질에서 미용 효과가 뛰어난 물질을 뽑아내는 이 기술로 당장 1년에 1억 달러에 이르는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최기훈 기자입니다. 녹차와 감잎, 감초 뽕나무잎 등 천연 식물 자원은 노화를 방지하고 미백 효과가 뛰어나지만 화장품 성분의 정제가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 벤처기업은 이런 문제점을 방사선으로 해결했습니다. 즉 천연 자원에서 추출한 천연 화합물에 방사선을 쏘여 화합물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가장 큰 걸림돌이던 불필요한 색소와 불순물, 냄새 등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으면서도 고순도로 아주 정찰해서 거의 100% 고순도로 정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특징입니다. 이 기술의 또 다른 핵심은 나노기술로 천연 화합물을 피부세포 간격의 3분의 1 이하인 평균 33나노미터 크기로 줄여 피부에 쉽게 침투하도록 함으로써 화장의 지속시간을 100배까지 늘렸습니다. 천연 화합물의 비율도 기존 천연 화장품보다 500배가 높아 우수한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공 화합물이 아닌 천연 화합물이 점점 더 활성화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기술을 특허 출연해가지고 지금 이번 신기술 개발을 통해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연 화합물 시장에서 우리나라도 유리한 이치를 선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능식품과 화장품, 지난해 가장 핫한 시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두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중견기업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다단계 판매 방식의 유통회사 애터미입니다. 지난 2009년 창립해서 10년 차를 맞은 이 기업의 지난해 한 해 국내외 매출 합계가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다단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속에서도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가치 아래 이룬 성과라고 하는데요. 산업 2부의 유찬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산하 연구소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연구개발 기여도가 큰 연구원에게 많게는 1인당 100억 원 이상의 보상금이 돌아갈 전망입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기술을 출자해 한국콜마와 함께 설립한 국내 1호 연구소 기업입니다. 면역기능 개선제와 화장품이 주력 상품입니다. 지난해 2월 코스닥에 상장된 이 기업 주식의 시가총액은 한때 1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저희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공신력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천 기술과 한국콜마의 경영 능력 그리고 기술력이 합쳐서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18.2% 지분을 가진 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5월 보유 주식 가운데 4분의 1을 매각해 330억 원의 순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인 165억 원이 출자기술 연구자 17명에게 보상금으로 배분되는데 그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지난달 작고한 고 변명우 박사 유족에게 41억 원, 조성기 박사에게도 30억 원이 돌아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만간 나머지 보유 주식까지 매각되면 100억 원 넘는 보상금 수령자도 나오게 됩니다. 수익금 가운데 나머지 50%는 연구개발에 다시 투입됩니다. 연구개발 투자 성과가 그 연구기관의 수익금이 되고요. 다시 그 연구개발과 연구소 기업 성장 등에 재투자되는 R&D 투자의 선순환 체제가 확립될 것으로. 원자력 연구원의 이번 성공 신화는 많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의 우수 성과물을 사업화시키는 촉진제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요, 이렇게 자신들만의 경쟁력을 앞세워 매출 1조의 목표를 달성한 기업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 뒤에는 과연 어떤 노력들이 있었을까요? 최근 초고속 성장을 거듭해서 매출 1조 원 달성의 고지를 바로 눈앞에 든 기업들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1조 기업의 성장 동력, 다음 인물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시죠. 네, 창립 8년 만에 매출 1조 원에 육박한 기업입니다. 조금 이 생소한 이름일 수 있는데 바로 애터미.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이 첫 선에 꼽혔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메이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1위 다단계 업체. 애터미는 그 뒤를 맹추격하고 있는 국내 2위 다단계 업체입니다. 2위예요. 상당히 큰 업체라고 네. 볼 수 있는데 네. 20년 가까이 월급쟁이 생활을 하던 박한길 회장이 우연히 호주에 출장을 갔었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이제 다단계, 즉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죠. 그 마케팅에 대해서 접하게 되고 알게 되면서 이제 관심을 가졌다고 네. 하고요. 한국 원자력 연구원 여기에서 건강식품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걸 전담해서 판매하는 유통회사를 만들게 된 게 바로 애텀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이 원자력 연구원에서 시작을 해서 원자를 뜻하는 아톰에다가 네. 아름다울 미자. 그래서 그걸 붙여가지고 애텀이라고 하는 이제 특이한 형태의 어떤 이름을 줬어요. 네, 애터미가요. 그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을 유통시키는 유통대행업으로 출발했는데 다이어트 보조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이런 게 대부분 이제 다단계 회사들이 하는 제품군이잖아요. 거기 외에 심지어는 이제 김치, 고등어, 멸치, 만두, 국물용 다시마 팩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판매해서 다양한 제품군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 8월에 이제 처음으로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했을 때 그때 매출이 250억 원 매출이었는데 그 다음에 1년 만에 847억 원.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죠. 2014년에 5천억 원. 1조 원 가까이 지금 와 있는 거죠. 네. 오, 대단하네요. 애터미는 가입비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사이트 들어가서 그 회원 가입이 되는 거예요. 가입비가 없으니까 누가 추천을 해줬느냐, 추천인을 같이 등록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상가를 임대하거나 이 온라인을 통해서 애터미 제품을 재판매하는 것도 금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가능해지면 네. 한 사람이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한 뒤에 그거를 또 유통 마진을 붙여서 다른 데 판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좀 그 다른 데하고 좀 구분이 되는 면모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애터미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드는 건 다단계 비즈니스,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입비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지 다른 사람 가입비도 받아서 규모가 빨리 커질 수 있기 때문이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이른바 기존 다단계 비즈니스하고 조금 차별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소비자를 확보할 수가 있죠? 그 흥미롭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게 이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네. 그러니까 바로 제품이 좋아야 한다. 이걸 제품이.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이상은 네, 그냥 저렴한 가격에 터지죠. 좋은 네. 제품을 쓰는 사람들. 네. 그게 이제 입소문이나 유대감이나 이런 것들로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거죠. 생필품 시장은 워낙에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아주 질이 좋거나 아니면 뭐 질도 어느 가격이 정도 아주 싸거나. 비슷해요. 네. 아주 싸거나인데 네. 보니까요 이 애터미 제품들이
실제로 아주 싸더라고요. 이 뭐 칫솔 하나가 990원이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네. 지금 애터미식 방식이 저성장 시대, 제로 성장 시대에 맞는 거예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 호주머니에 돈이 없잖아요. 굉장히 정보력은 많아졌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제품 가격은 싸야 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딱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품 퀄리티는 좋지만 제품 가격은 싼 이런 시장을 타겟팅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애터미의 경우에는 회원 수가 350만 명쯤 된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판매 수당을 받기 위해서 물건을 파는 회원 수가 극히 낮아요. 8% 정도 된다고 하고요. 나머지 91%죠. 92%. 실사용자들. 네, 실소비자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쓰기 위해서 물건을 산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높아진 소비자들의 눈을 만족시킬 정도로 어느 정도의 질을 유지하면서 유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예요? 그러니까 박한길 회장이 내고는 네 글자가 있어요. 네. 정선상약. 철저히 소비자 눈높이에서 좋은 제품을 골라서 최소한의 이윤만 남기겠다 이런 원칙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박한길 회장이 칫솔을 출시하기 전에 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칫솔 수십 개를 사다가 직접 막 몇 달에 걸쳐서 써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이거는 뭐가 좋고 이건 뭐가 좋고 막 이렇게. 되셨겠네요. 네. 그 중에서 가장 품질이 괜찮은 것 같다,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칫솔을 딱 골라서 그 업체를 찾아간 거예요. 그 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할인가가 그 당시에 1,600원이었다고 하거든요. 개당. 이거를 990원에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안 팔죠. 당연히 안 팔지. 그 업체 입장에서 1,600원짜리를 990원에 누가 팔겠어요. 그럴 때 이 내세운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칫솔을 연간 1,000만 개 우리가 팔아주겠다. 네. 둘째, 원료값을 성금으로 지불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일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칫솔 저도 990원짜리가 1,000만 개라는 얘기는 좀 놀라운데 대규모 대량 판매 유통망을 확보한 덕분에 애터미하고 계약을 맺으면 그 제조업체가 상당히 큰 대박이 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칫솔 업체죠. 디오텍 코리아의 경우에는 그 납품 전 2009년에는요. 매출이 5억 4천만 원 정도였대요. 2014년에 99억 원이랍니다. 엄청난 성장을 했죠. 이런 사례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거 보면 유통망으로서 애터미의 파워가 좀 입증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네. 국내 1호 연구소 기업으로 등록된 콜마 B&H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화장품에서 한국 콜마는 아시는 분들 좀 여자들은 있을 다 거예요. 알죠. 네, 네. 근데 한국 콜마하고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함께 출자해서 만든 기업이에요. 건강기능식품하고 고순도 화장품을 만들어서 애터미에 납품을 이 기업이 했어요. 근데 2016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이 9,700억 원대가 됐다고 합니다. 아, 상장 기업이에요? 그래요? 유통망을 정말 절실히 원하는 기업들이 지금 애터미 같은데 유통을 태우게 되면 그러면 제품이 검증만 된다고 하면은 순식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판매가 되고 그 기업이 성장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구슬도 깨어야 보배라고 이게 정말 좋은 구슬을 만들어 놓고서도 이 실을 깨지 못해 갖고는 물건을 판매하지 못해서 결국 처분하는 제조업자들 많이 봤거든요. 지금은 질이 담보가 되지 않는 이상 말만으로는 더 이상 소비가 퍼지지가 않으니까요. 온라인으로 다 뒤져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다단계 업체들이 실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오고 또 양성화에 일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09년) 한국에서 창립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14개국에 진출하며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으로 성장. 지난해에는 1억 불 수출탑을 수상하며 토종 기업의 가능성을 보여준 애터미. 세계적 유통기업으로 발돋움하며 지난해에는 충남 공주시에 애터미 파크를 조성했다. 면적만 14,413제곱미터에 달하는 이곳은 건물 곳곳에 기업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공간들이 눈에 띈다.
글로벌 기업다운 혁신적인 인테리어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문화시설, 그리고 글로벌 유통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느낄 수 있다. 저희가 자율좌석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2층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보시면은 농구장을 연상케 하는 슬램덩크 회의실이나 아니면 방방 뛰어놀 수 있는 곳도 있고요. 유망한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유연한 조직 문화가 필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또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회의실이나 컨셉을 가진 공간들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건축가협회상과 미국 건축 마스터상을 수상할 정도로 건축학적 가치도 인정받은 신사옥은 직원들 간의 열린 소통 공간과 자율 좌석제를 통해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유통기업의 세계시장 성공 가능성을 입증한 박한길 회장.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사실을 알고 판매에 나서면서 유통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업계 단일 품목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올해 해외 매출은 작년 대비 35% 성장을 거뒀으며 올해 말까지 2억 불 이상 수출을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유통회사가 잘 되려면 결국은 제품의 품질과 가격이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장 큰 비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하나의 슬로건으로 해외 시장을 이렇게 진출을 해왔는데 결국은 해외 소비자들이 한 번 써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고 또 그게 단순한 소비에서 사업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었던 글로벌 유통기업 애터미가 중견기업 기부사상 최고액인 100억 원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박한길 애터미 회장은 이번 기부가 미혼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기부금을 미혼모 지원 체계를 만드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 복지 영역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애터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기금 전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떻든 생명을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우리 청년 한부모들이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이 항상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이제 도와왔고요. 그래서 기부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명이죠.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부를 하는데 나름 몇 가지 원칙을 정한 게 있는데요. 부자가 된 다음에 기부를 하는 것보다는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으로 이렇게 도와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회원들이 피땀 흘린 그 노력으로 저희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